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의 직업이죠. 캘리그라퍼님과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정규직과 전문 계약직을 수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의 응시 분야 전공자로 국내외 학위 취득자와 학위 취득 예정자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4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기간제 인재를 모집합니다. 기초 지식을 보유한 관련 학과 전공자로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전공자와 또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일반 기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에 제한은 없고요. 당직 근무가 가능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과 유관 업무 경력자 분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2019년도 상반기 신입 직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전공, 연령, 자격증, 외국어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캘리그라퍼 유별난 작가님과 또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별난 캘리그라퍼님, 저희가 일부에서 그 인터뷰 영상에서 미리 또 뵙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의 감성을 담아 표현하는 캘리그라퍼 유별난입니다. 저는 캘리그라피 교육을 하는 예술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TV 프로그램 타이틀이나 관공서 홍보물 등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캘리그라피를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에서 진행하는 캘리그라피 이벤트나 기업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뭐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캘리그라퍼가 좀 어떤 직업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캘리그라퍼는 글씨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폰트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캘리그라피로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 타이틀, 브랜드 로고, 슬로건 이런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일을 의뢰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부분 외에 작품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표현하는 방법이 글씨일 뿐이지 개인의 생각을 작품에 담아내는 예술 작가로서 다양한 전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캘리그라퍼를 해야겠다, 캘리그라퍼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드신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소주 참이슬 글씨를 쓰신 이산 작가님의 제자인데요. 네. 제가 평생 써왔던 그런 한글이 선생님 손에서 단순한 글자가 아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광경을 보고 마음이 확 끌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이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도 글씨로 그런 작품을 표현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그 참이슬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캘리그라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글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대통령의 포토 에세이의 타이틀을 쓰신 작가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런 분의 좀 제자님이라고 하는데 이 캘리그라피를 좀 접하게 되신 계기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에는 취미생이었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네. 디자인 업무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의 기술 정도로 배웠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제작하는 디자인 작업에 캘리그라피를 넣어서 광고를 했었는데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뒤로 자연스럽게 캘리그라피 의뢰가 계속 들어왔고 네. 더 연구해서 퀄리티 있는 작업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전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캘리그라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어떤 디자인 쪽에 조금 도움을 받으시려고 캘리그라피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업을 바꾼
그런 케이스 같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캘리그라퍼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제가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네. 백화점 관공서 홍보물 이런 홍보물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캘리그라피가 들어간 광고물을 많이 만들었고 네. 실제로 캘리그라피 작가님들께 의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캘리그라퍼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는지 네. 미리 알고 있었고 광고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아서 지금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디자인 관련 전공을 하셔서 디자이너가 되신 걸까요? 저는 디자이너로 근무했었지만 네. 조영대학에서 유리공예를 전공했습니다. 네. 분야는 다르지만 예술작가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학부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네. 표현 기법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유리공예 기법으로 표현해서 글래스 캘리그라피에 도전하는 것이 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은 유리공예인데 디자이너가 되셨어요. 그러다가 디자인을 잘하려고 캘리그라피를 배우셨는데 캘리그라퍼가 되신. 하지만 또 초창기에 전공까지 다시 합해서 캘리그라피와 유리공예를 접목을 하는 게 또 목표라고 하셨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캘리그라퍼 많은 분들이 취미로는 좀 활동을 배워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자주 못 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캘리그라퍼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입증해야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 교육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서 학교 방과후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강의로 경력을 쌓아가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SNS에 제 작업물을 꾸준히 올려서 그것이 제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작품, 두 작품 늘어나니까 더 많은 의뢰가 오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네. 글씨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면서 캘리그라피 공방까지 오픈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캘리그라퍼를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따로 있는 걸까요? 사실 캘리그라피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이곳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건 없지만 실무에 활용할 것을 대비해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아니면 저 같은 작가님들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네. 이제 저는 이산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이산 글씨 학교 이런 큰 대형 학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좀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마냥 쓰기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학원마다 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붓을 배우는 기초 단계부터 심화 단계까지 수업들이 네. 있고, 더 나아가서 강사로 활동하고 싶다면 이제 캘리그라피 강의 지도사 그런 반 수업도 있고, 다양한 펜이나 요즘 많이 하는 디지털 작업으로 캘리그라피를 하고 싶다면 그런 글씨 디자인 전문가 과정 등 이런 다양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로 좀 작가님께서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글씨 연습은 지금도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리기 위해 초창기에는 무료로 캘리그라피 행사도 많이 했고, 네. 기존 디자인 작업에 제 글씨를 넣어서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자인 시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던 분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수영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수업하실 때 글씨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판서를. 그러다 보니까 손글씨는 누구보다 좀 자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따지고 보면 악피에 굉장히 가까운 수준인데, 저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강의안 작성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긴 하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교환 작성하는 초안을 잡거나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고 메모를 해서 옮기거나 등등 할 때는 많이 이제 손글씨를 쓰죠. 그런데 이 손글씨라는 게 이렇게 참 정말 정감이 있어가지고
그 또 또박또박 이렇게 필사를 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마음도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도 좀 느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이 손글씨의 효능은 굉장히 다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좀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요즘 그 우리 홍보나 이제 그런 광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거든요. 네. 다양화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각광받고 또 이게 신선하잖아요. 눈에 네, 띄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독창성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선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이 어떤 이 미디어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캘리그라피 자체는 이제 일상 속에서 참 많이 만날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이 캘리그라퍼란 직업은 저한테는 조금 낯선 직업인 것 같아요. 저 어떤 공부라든지 좀 준비를 해두면 이 캘리그라퍼로 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캘리그라피라는 말 자체가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손과 그림 문자가 이제 결합된 걸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꼭 뭐 전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뭐 미술대나 서예학과나 이제 뭐 이런 시각 디자인학과 이런 쪽을 가면은 조금 자기 전공에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컴퓨터와 이제 그 그래픽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각 디자인 쪽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자격증 조금 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건 서예하고는 좀 약간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네. 이게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에 대한 연습들은 좀 꾸준히 하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별난 작가님께서는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일에는 좀 많이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상하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의견 표현에 제약이 많은 반면에 지금은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과 일치해서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앞서 진행했던 일들에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주시고요. 네. 저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소개도 시켜주시고 무엇보다 지금은 저에게 의지해서 같은 꿈을 키워나가시는 수강생 분들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이게 된 이후로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작가로서의 고민이 좀 컸는데요. 네. 함께하는 동료 작가들이 있어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서로 의지가 되어서 외롭지 않게 잘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캘리그라퍼로서는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프랑스 자수를 하는 작가님과 함께 예술 공방을 운영하면서 캘리그라피 교육을 하고 있고 자수와 콜라보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분들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오래 해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바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나누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강의 외에 추가적으로 캘리그라피 이벤트나 의뢰 작업 등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작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활동 자체의 제약이라든지 한계가 없는 좀 자유로운 직업이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드러내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인력 강의 센터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취미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거나 이것이 어떻게 직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밖에 제 공방에는 주로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바로 직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2, 3년 사이에 경험했던 이제 이런 저의 활동 경력을 보시고 네.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활동을 하면서 이 직업은 이런 부분이 참 좋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프리랜서인 만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내가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이제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직업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결과가 나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 직업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동시에 저를 스승님으로 모셔주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제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좀 반면에 이런 부분은 힘들다 하는 점도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점도 시간적인 부분이지만 그 타이트한 시간 내에서 좋은 작업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기는 해요. 예술적인 부분 외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스스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나지 않는 일이 계속 되고 오. 있는 거죠. 작가이면서 1인 사업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가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캘리그라퍼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네, 이게 아무래도 좀 특정한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뭐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말하자면 이게 하나 예술적인 그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약간 그 자기만의 어떤 수준과 퀄리티가 갖춰진다면은 굉장히 좀 그 어떤 유망한 직종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지만 앞으로 좀 이게 광고나 이게 홍보 미디어 관련 시장이 커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취미에 그치지 않고 좀 직업으로까지 발전을 시키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편집 디자인이나 뭐 웹 디자인하는 뭐 이런 회사나 에이전시에 취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프리랜서나 이제 공방 이래 창업 정도로 이제 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유별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SNS 같은 이런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다가 자기가 굉장히 독창성이 있고 잘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네. 그것을 인정받는 경우가 가장 그래도 빠른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캘리그라퍼는 좀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단순히 예쁜 글씨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참 어렵거든요. 이 뭐 그림도 그렇지만 글씨를 참 예쁘게 쓴다는 거. 그게 일단 저는 제대로 쓰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 캘리그라피를 저 같은 사람도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작가님? 캘리그라피를 잘 하려면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필력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를 자주 다니거나 디자인 서적 등을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타이포그래피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캘리그라피 과정 중에서 여러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저는 글씨를 쓸 때 가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글씨에 감성과 멋을 담아서 잘 표현했다 하더라도 읽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다 신경 써야 합니다. 상업적인 의뢰 작업에서는 요구되는 부분이 명확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별난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마다 이 필체는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좀 서연체를 갖고 싶은데 나만의 캘리그라피를 좀 만드는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유명한 선생님들의 글씨들을 보고 많이 쓰는데 그런 글씨의 형태를 본다기보다는 붓을 어떻게 들고 쓰는지 어떤 각도와 어떤 속도의 힘으로 썼는지를 따라해 봅니다. 장시간 쓰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쓰다 보면 자신의 글씨를 분석할 시간이 생기고 매일매일 달라진 글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고 쓰면서 제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저만의 색깔이 있는 안정적인 서체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좀 독학만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좀 집에서 연습을 할 때요. 좀 좋은 연습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은 캘리그라피가 인기인 만큼 취미 과정으로 나온 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단순하게 글씨만을 따라 쓰는 교본들도 많이 있고 캘리그라피를 활용하여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과 잘 맞을까 고민이시라면 책을 사서 한번 경험해보는 방법으로 연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이 많은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부분, 물론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수입이 보장되어서 기다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캘리그라퍼는 자신이 곧 브랜드라서 지속적으로 자기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SNS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고
지역 활동이나 모임 등을 통해서도 저에 대해서 꾸준히 알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쌓여서 인지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의뢰로 이어지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기업이나 상업적인 글씨 의뢰 혹은 행사 주관 업체를 통한 수입이 생기고 이제 이런 저의 활동을 보고 오시는 수강생 분들을 통해서도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월 수입은 그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크긴 하지만 한 곳에서 오래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면 이제 적절하게 고정 수입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으로 보면 제 기준에서는 직장 다닐 때보다는 좀 더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좀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서는 좀 우려를 하시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서 프리랜서로 또 공방 사업자로 다시 시작한다는 데한 이제 불안한 마음은 많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젊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도전하라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우선 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지금은 제가 직업을 바꾼 거에 대해서 더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3년 차 활동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캘리그라피가 많이 대중화돼서 많은 분들이 취미로도 접하다 보니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그럴수록 본인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시면 앞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고요. 캘리그라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앞으로 더 확장될 것 같고 이제 꾸준히 자신을 개발하고 그런 창작의 고통을 즐길 수만 있다면 네, 즐긴다면. 네, 앞으로 전망은 밝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좀 오늘은 캘리그라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참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일 이거를 이제 직업으로 택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자신의 재능, 노력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어야 되는 예. 이제 직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분명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좀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캘리그라퍼의 직업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캘리그라퍼로서 더 발전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유별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작품들을 많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던가, 그다음에 어떻게 기량을 썼던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자기가 했던 작품들을 굉장히 잘 홍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제 이런 분야고, 그다음에 다양한 서체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나만의 것을 개발하는 나만의 독창성을 가진 서체를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별난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시기라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 저희 작업적인 만족을 할 만한 일들을 하나씩 해볼 계획인데요. 제가 유리공예를 전공해서 유리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꿈이 있어서 이제 캘리그라피에 유리공예를 접목해서 글래스 캘리그라피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캘리그라퍼를 꿈꾸는 분들께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글씨를 우선 열심히 써보고 나에게 소질이 있는지 성향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제 직업을 전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술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공부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재능이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런 캘리그라퍼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생활과 예술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인생이면 좋겠지만 이것은 어떤 일정 부분의 자신의 재능,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소양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직업으로 택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그 상응하는 그런 꾸준한 내가 이 노력을 병행할 수 있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 때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유별난 작가님 혹시 본명이십니까?
네. 저는 본명은 따로 네. 있는데요. 제 아, 이름이 네. 한유란인데 네. 이제 제 유란 안에 사이에 별자를 넣어서 아, 좀 특별한 글씨를 네. 쓰고 싶다는 아. 의미를 담아서 유별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함이 정말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 이게 본명이면 정말 부모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면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서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유별난 작가님 앞으로도 좀 유별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